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고. 주호에 이재명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습니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대통령을 깡패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세요? 제가 깡패를 깡패라고 뭐라고 했다고 민주당은 굉장히 뭐라고 하잖아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두려움에 떨면 말이 강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거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표결 나흘 전 65분 기자회견.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다음 주 월요일에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표결에 붙여집니다. 어제는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서 권력 갖고 장난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자 이렇게 발언 수위를 높였었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도 최대치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 메시지부터 하나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과 이 여당을 보면 권력을 더 남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취할까에 골몰하는 것 같습니다.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입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대선에서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패배했고 제 업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또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역사의 죄인이죠. 그러나 지금 승자로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정권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일들은 저의 최대치의 상상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정권이 하고 싶은 일은 아마도 이런 걸 겁니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구치소에 영장 심사가 끝난 후에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지요. 이 대표도 최대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발언을 저희가 좀 길게 준비했고 실제로 오늘 이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중에 몇 가지 저희 키워드를 뽑아봤어요. 사법사냥 혹은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다. 영원할 것 같지만 권력은 길지 않다. 이 얘기도 있고요. 또 제가 보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윤석열 정부는 구치소에 갇혀서 내가 대기하는 모습 또는 수갑을 찬 본인의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것이다. 연일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 쭉 이현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체포동의안 처리 날짜가 다가오면서 굉장히 평정심을 좀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뭐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마 답답하고 착잡하고 또 걱정스러울 겁니다. 과연 지금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줄지 가결시킬지 이거 자체가 일단 까봐야 하니까요. 이제 지난번 의총을 해서 하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불안한 요소는 있다고 봅니다. 예, 투표에 붙여봐야 알겠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어제는 대통령과 검찰을 향해서 이제 깡패라는 아주 저는 참 이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깡패라고 지칭하는 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그런 표현을 쓴 데 이어서 오늘 또 전체 67분 기자회견 중에서 47분을 본인의 모두 발언에 다 할애할 만큼 할 말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만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러면 이 3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고 대통령이 뭔가 아주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인가? 그런 문제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요, 소수 정권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민주당이잖아요. 예. 그 민주당의 대표가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법부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273회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해서 그걸 이제 비판하셨는데 문제는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큼직한 사건만 벌써 8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검찰이 발부한 게 아닙니다. 법원의 판사가 영장을 다 발부해 준 겁니다. 판단을 해서.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은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일반인들 검찰, 경찰 가는 분들을 다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디 가서 항변하느냐? 판사 앞에 가서 항변해서 거기서 판단을 받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서.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라는 특권이 있잖아요. 뭐 그건 행사하시면 되는 문제고, 그리고 또 본인이 억울하다 그러시면 여기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내가 수갑 찬 모습 등등 이야기하시는데 예. 이게 결코 불리하지만 않을 겁니다. 만약에 죄가 없는데 만약 검찰이 했다고 그러면 국민들은 아마 이재명 대표가 전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자, 그거는 결코 제가 볼 때는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다 수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떳떳하다면 이런 거에 정말 국민들로 하여금 탄압으로 느낄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때는 그리고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까 이걸 중요하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 주장이니까요. 검찰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근데 본인은 지금 판사 앞에 안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장 실질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렇게 이제 항변을 하시는데 글쎄요.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저는 특권처럼 비춰집니다. 야만의 시대 혹은 구치소의 수갑찬 모습을 내가 수갑찬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십다는 표현을 노 교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본인이 지금 이제 막 계속해서 똑같은 기조죠, 사실은. 예. 오늘 뭐 길게 한 걸 저도 봤습니다만 그동안 기존에 얘기했던 것과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용어, 또 말투, 이것이 좀 더 세진 그런 것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사실 저 뭐 구치소에 같이 대기하는 모습, 수갑찬 이재명의 모습, 글쎄요, 저게 뭐 본인 말대로 검찰 수사가 전부 조작이고 없는 먼지를 떨다 보니까 뭐 없는 먼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묻히려고 한다. 그리고 오늘 정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항변하는 그런 걸 저는 판사 앞에가 소명한다면 저는 충분히 검사와 다퉈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그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을 얘기했다면 저러고 아마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걸 보면 대개는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 이건데 기각되는 건 대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것은 범죄에 대한 다툼이 있고 또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예. 저 정도 말씀을 강하게 판사 앞에 가서 한다면 저는 구속영장 기각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 말했잖아요. 내가 도주를 하겠느냐. 그 증거를 검찰이 저 정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증거를 인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만약 저렇게 저 정도 얘기를 강하게 판사 앞에 가 한다면 어떻게 판사가 검사의 말만을 믿겠습니까? 저는 저 정도면 일거의 검찰 수사, 특히 구속하려고 하는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깨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 항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예. 모르겠습니다. 저거는 왜 저렇게 그 공개적으로만 저렇게 하시는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예. 화면을 잠깐 볼까요? 오늘 이 대표가 기자회견 때 본인이 손으로 직접 쓴 이 메모장, 메모지가 오늘 한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됐고 글씨를 좀 흘렸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풀어보면 앞서 얘기했던 이 대표가 구치소에서 수갑찬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냐 혹은 날 무려 3번이나 불렀다. 이게 패배의 대가다 내가 대선에서 진. 그러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게 1번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김준일 에디터님. 예.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서 본인의 무혐의가 이렇게 구속사안이 된 거다. 이걸 주장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무혐의 부분에서 항상 논란이 됐던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이미 무혐의 처분이 됐다고 주장하지만 검찰 특히 한동훈 장관은 무혐의 처분이 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 대표가 본인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이제 시각차가 좀 극명히 있는 것 같고 사안별로 조금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먼저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3년 반 정도 수사를 했는데 결국은 무혐의가 났다라는 건데 뭐 일부에서는 이제 3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대법원에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 무죄가 나면서 그거를 반년 동안 경찰이 처리해서 그거를 이제 무혐의로 경찰에 불송치를 했는데 그거를 검찰에서 다시 이제 성남지청에서 다시 뭐 수사를 재개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경찰에서 어쨌든 무혐의 난 거 아니냐, 이거를 이제 무리하게 다시 수사를 했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무혐의가 난 적은 없어요.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뭐 여러 차례 수사가 있었는데 지금과 관련된 현안들은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수사가 어느 정도 시작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이를테면은 뭐 배임 액수가 이제 600억 원대에서 이제 뭐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수천억 원대로 늘어난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저도 뭐 이제 이 사안을 사실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이거를 볼 게 아니라 이재명과 관련된 사안을 다 뜯어서 저는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성남 FC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리한 수사다라는 거를 계속 일관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거를 적용을 하면은 이를테면은 뭐 예전에 경남도지사였던 홍준표 도지사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같은 거로 걸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데, 배임과 관련해서는 이익 제한을 이제 추가 이익 제한을 예. 없앤 거는 충분히 법정에서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